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여러분은 자동차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갑작스레 수리를 하게 됐는데 거액의 수리비에 당황스러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수리비 내역이나 기준을 일일이 따져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체계를 일일이 알고 이용하기가 힘들어서 이 보험을 적용하는 데 불공평한 부분이 있더라도 소비자들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첫 코너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 준비해 봤는데요.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리와 부담 완화에 필요한 법안들 함께 살펴봅니다. 폭스바겐 디젤 엔진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로 인해 떠오른 자동차 교환 환불 문제. 또한 계속해서 지적되는 불공정한 보험료 구조. 고가차, 특히 외제차와 충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물 보상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이제 수리비 부담이 크게 되면 이 차주는 경제적인 파산 위험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고가의 부품비 문제까지. 사실 이 대체 부품이 시장에 없음으로써 제 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정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공평한 보험 체계 하에서 자동차 관리를 하고 수리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최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백 명씩 집단 소송에 나서는가 하면 미국 연방법원에까지 소송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시동이 꺼지는 차량을 교환해주지 않자 자신의 차를 골프채로 파손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현행법상 자동차 교환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차량 인도 후 1개월간 주행 및 안전에 대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 12개월 내 주행 및 안전에 대한 중대 결함이 3회 발생한 후 재발했을 시에는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어서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에 미국의 레몬법과 같은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레몬법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안전에 집중적으로 중대한 위협을 줬을 경우에는 몇 번 반복이 어느 기간 내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소비자 중심의 강력한 보호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국내에서는 이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기본법이라든지 자동차 관리법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데 환불이나 아니면 교환 제도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형 레몬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레몬법은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자동차 관련 소비자 보호법으로 신차 구입 후 18,000마일 또는 18개월이 되기 전에 안전 관련 고장이 2번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게 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환불, 교환 혹은 고장으로 인한 불편 보상 중 방법을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국회에서도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신차 또는 수입 차량에 대해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이내에 같은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자동차를 교환 환불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면 소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수리 부분이죠. 갑작스레 고액의 수리비를 지불하려다 보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 법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부품 비용. 지난해 우리나라 보험사가 부품비로 지급한 금액은 총 2조 4,082억 원으로 전체 수리비의 45.6%를 차지했는데요.
국산차의 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의 독점적 구조에 따라 공급되고 있고 수입차의 부품은 수리용 부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부품의 선택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상황인데요. 자동차의 부품이 해외의 경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OEM 부품밖에 유통이 되지 않은 독점적 구조 형태였습니다.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부품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OEM 부품이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을 내가 왜 주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리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보험 시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고가의 OEM 부품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나는 OEM이 비싸니 다른 부품을 쓰겠다. 근데 사실 그 다른 부품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대체부품 인증제도.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제작된 대체부품을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심사해 기준 만족 시 인증해주는 제도이고 여기서의 대체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걸림돌 중 하나가 디자인 보호법입니다. 국내에서 대체품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일 먼저 디자인법 부분입니다. 의장 등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완성차 메이커에서는 신차를 개발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디자인 등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실제로 풀리지 않는다면은 이 부품사 입장에서는 이 침범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디자인법을 한정을 둔다든지 또 이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해당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둔다든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완이 안 됐다는 게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디자인보호법 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수리비가 부품비가 매우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에 같은 메이커를 갖다가 부착해서 시장에 제공되는 부품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독점 가격이 형성되니까 부품비가 높아지고 수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개정을 할 때 대체 부품을 갖다 인정토록 하고 근데 이 법이 발효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이 같은 상표를 다는 부품만 강제하는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범퍼면 범퍼의 어떤 스타일이 있고 모양이 있고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체 부품은 어차피 그 스타일과 모양과 규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에서 이걸 디자인권에다 설정해버리면 대체 부품이 나와도 디자인법 위반으로 통용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디자인법도 개정해야 한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성 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 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관리법인데요. 그러니까 대개 한 36개월 정도는 무상수리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기능성 제품 같은 경우는 무상수리에 포함되죠. 뭐 엔진이나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소모성 제품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소모성 제품을 쓴 경우, 브레이크 패드랄지 엔진 오일 등을 쓴 경우는 무상수리를 갖다 거부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을 고쳐서 그런 그 소모성 제품이 기능성 제품의 기능을 갖다가 약화시켰다는 증거가 없는 한 수리 거부를 갖다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완성차 업체로 하여금 대체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체 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증명 책임을 완성차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자동차 관리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보험료 산정 구조 탓에 내가 적절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또는 공평한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료 체계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공정한 자동차 보험료 적용을 위해 필요한 입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온 수입차 시장. 2014년 기준 수입차 판매량은 19만 6천여 대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산차와 고가차, 수입차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수입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와 같은 지적에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로 수입차 수리비를 메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적 손해 1원당 보험료를 저가 차량 운전자와 고가 차량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따져보면 저가 차량 운전자들이 약 1.63원 정도 부담을 하고 고가 차량 운전자들이 약 0.75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그 고가 차량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보다 저가 차량 운전자의 부담이 약 2배 정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고가 차량 운전자들의 어떤 손해, 수리비 등을 이 저가 차량 운전자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국산차와 외제차의 평균 가입 보험료는 1.8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지급 보험금의 경우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물보상 한도를 넘어서는 수입 고가차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파산 위기에 처하는 운전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물보상이라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자기 과실만큼 그 상대방 차를 보상해주는 그 한도를 의미합니다. 고가차, 특히 외제차와 그 충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대물보상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이제 수리비 부담이 크게 되면 이 차주는 경제적인 파산 위험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 정도에 대물보상 한도 2억 원 가입자들이 약 18%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4년에는 그 비율이 약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이제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되면서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그 대물보상 한도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가차 운전자들은 그 외제차와의 그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그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에 수입차 보험료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법안에서는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료율을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율 할인과 할증률 또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고가 차량 운전자들이 저가 차량 운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을 보험료 산정 시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차의 가격, 그다음에 차의 종류, 엔진의 종류,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 이런 것들이 다 보험료 그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요율 산정을 할 때 그런 위험 요소들을 반영하는 범위가 좀 제한돼 있어서 그 보험료에 반영하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요율 산정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고가 차량이 갖고 있는 그 위험, 상대방 운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이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늘어가는 자동차 이용자. 소비자들의 자동차 유지 부담을 덜 수 있는 관련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대체부품법에 이어서 이제 디자인법, 자동차 관리법 이것이 한 세트가 이제 다 마무리되면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리비가 인하되겠죠. 또 보험회사의 경우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대체 부품 제도가 이제 정착된 지 한 20년이 될 겁니다. 이른바 자체 부품은 한 55% 정도, 대체 부품은 한 45% 정도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품비와 수리비가 10에서 30% 정도 인하되는 그런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디자인 법하고 자동차 관리법이 한껏 같이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부품비 인하가 따를 것이고 또 당연히 추가로 보험료도 또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전국 자동차 대수 2천만 시대.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일상 속에 차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요.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유지비 부담을 덜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안들의 조속한 성과를 기대합니다. 분명히 교육실에서 이론 교육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쵸? 네. 그럼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고 현실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업무에서 같이 배제를 시킨다거나 심지어 식사하러 갈 때도 그 사람은 이제 같이 먹기 싫어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내 왕따 문제는 자살, 폭력 등과 같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 능력 저하 등 회사의 경제적 손실도 유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와 함께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 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러한 황당한 일이 실제로 발생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현재 혼인신고 절차는 혼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증과 도장, 관련 서류만 구비되면 제3자에 의해 신고가 가능하고 혼인 당사자의 합의 여부를 따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짜로 혼인신고가 되면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해 무효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법률상 이혼을 선택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에도 원치 않는 이혼 기록을 남기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당의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사람이 개정안에서는 혼인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신고서 제출 사실을 지체 없이 혼인 당사자 본인에게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신고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시읍면의 장은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이혼 부부의 대다수가 겪고 있는 자녀 양육비 갈등.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양육비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양육비와 관련된 간단한 상담부터 소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양육비 지급 능력 확인이 어려운데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람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액수 이상의 양육비를 연체하면 여권 발급을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 역시 제재를 강화해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유미영입니다. 집집마다 내가 언제 개설했는지도 모르는 은행 통장들 많으시죠?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자니 번거롭고 그냥 두자니 찝찝하고 특히 계좌에 자동이체가 연결된 경우에는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도 거래은행을 옮기기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주 거래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계좌이동제 덕분인데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계좌이동제, 장점은 무엇이고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건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좌이동제는 거래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연결된 자동이체 항목도 같이 변경되는 제도인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인터넷 페이인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납부 목록 조회 및 해지, 그리고 이동통신, 보험, 카드 등 3개 업종에 관해 출금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계좌이동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그럼 앞으로 계좌이동제 해볼 의향은 있으세요? 예, 있죠. 이게 계좌를 일일이 전화해서 뭐 통신사 변경할 때나 이때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인터넷 같은 걸로 한 번만 신청하면 되니까 뭐 편리하니까 이용해 볼 마음이 충분히 있죠. 한 해 자동이체로 움직이는 금액은 약 800조 원. 이에 따라 계좌이동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지난 10월 30일 시행 첫날에만 8만 건의 해지와 변경이 이뤄질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저도 은행에 온 김에 계좌이동제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상담 먼저 받아볼게요. 계좌이동 신청하러 왔는데 여기서 하면 되나요? 지금 계좌이동제는 은행 창구에서는 어려우시고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페이인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계좌이동 간편하게 가능하십니다. 저도 계좌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은행마다 혜택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나요? 주거래 패키지라는 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입출식 통장임에도 연 금리 2%까지 제공을 해드리고요. 무제한으로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혜택이 있으십니다. 은행들은 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고객유치 경쟁에 들어갔는데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여러 가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상품의 혜택을 무조건 쫓기보다는 본인이 기존에 그 은행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고, 특히나 대출이 있으시다면 이제 주거래 계좌를 바꿈으로써 금리 인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유의하셔서 계좌 이동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한 곳의 은행을 이용해왔다면 계좌이동 시 그동안 받아왔던 예금, 적금 금리 혜택이나 수수료 면제 등을 포기해야 하므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서비스가 있나요? 금융서비스 이용 고객이 거래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번거로운 일이 구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이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요금 청구 기관에 일일이 연락해서 변경해야 했지만은 현재는 페이인포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변경이 가능한 자동 납부 항목은 아쉽게도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3개 분야인데요. 따라서 세금이나 도시가스비, 전기세, 아파트 관리비 등은 이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좌 이동 시 반드시 변경할 은행에 수시 입출금 시 계좌가 있어야 하며
현재 계좌나 변경할 계좌가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과 같은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직접 페이인포 시스템을 통해 계좌 이동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먼저 컴퓨터나 노트북을 이용해 페이인포 시스템에 접속하면 특별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내가 몰랐던 자동이체인데? 자동이체 조회 혹은 해지 등을 통해 자신의 자동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 후 변경하고자 하는 이체 내역을 클릭하고 이동할 은행 계좌를 선택하면 끝입니다. 참 쉽죠? 물론 본인 인증도 필수입니다. 단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마친 건가요? 네, 이렇게 하면 계좌 이동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자동이체 변경 결과 조회에 가서 자기가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시면은 신청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좌 이동을 잘못 신청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신청 화면 들어가서 취소하시면은 당일날 5시까지는 변경 취소가 가능합니다. 잘못 신청했을 경우 변경 신청란에 가서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하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 시 실제 이용까지 3일에서 5일의 시일이 걸리는 만큼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결과가 확인되기 전에 자금을 이체한다든지 계좌를 해지했을 경우에 혹시 나중에 연체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2월부터는 관리비와 각종 세금 등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계좌 변경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더불어 각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페이인포를 통해서 고객이 금융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이 증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주거래 은행 확보를 위해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 서비스 이용에 많은 장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좌 이동제가 앞으로 보완돼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단지 좀 더 준다든지 아니면 변형시킨 서비스라면 이제는 상품을 여러 개를 묶어서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 형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사들이 개인별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개인별 어떤 그 재테크를 높이는 쪽으로 전문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좌 이동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물론 금융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객 편의와 은행 경쟁력 향상,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계좌 이동제의 취지입니다. 은행들마다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옮길 게 아니라 나와 맞는 조건의 환경인지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 이동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1577-55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two soft voices blended in perfection from the reels of this record that I found.